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 군수는 유권자에게 식사 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어젯밤 9시가 넘어섭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지 9시간 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경조사비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군수는 성실히 소명했다는 짧은 답변만 했습니다.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국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가 사건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담양군청 군수실과 이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군수도 2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군수는 식사 제공은 지지자의 부탁으로 참석해 인사만 한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도 각자 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군수 외에 관련 선거운동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는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고 김성 장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도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어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전대병원의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대형 건축물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민간 소유의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해서 공공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1990년대 후반 순천시 중심에 들어선 대형 쇼핑센터. 당시만 해도 유동인구가 많아 400여 개 점포가 영업했지만 문을 닫은 채 방치된 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번화가에 저렇게 좋은 건물이 오래도록 방치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고 저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져서 1980년대 순천 유일의 백화점이었던 황금백화점은 영화관과 볼링장까지 갖춘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명소였지만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이 침체되면서 문을 닫은 건데 한때는 상권의 중심에서 지금은 오히려 지역 상권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또 활용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구 용역은 이미 진행 중인데 경남 진주시가 250억 원을 들여 화재로 방치된 옛 영남백화점을 매입해 다목적 센터로 짓고 있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마다 소유권이 200~300명에게 나눠져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예산 부담도 과제입니다. 전체적인 매입도 검토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부서 매입을 검토하고 만약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민간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치돼 온 도심 대형 건축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올해 말 나올 연구 용역 결과와 순천시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송정역 주변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3년 연장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송정과 월전 장록 송촌동 일대 56만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2025년 9월 6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개발 예정 부지인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지정된 광주 송정역 주변 KTX 투자 선도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900여 원을 투입해 역세권과 송정역 배후 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 계획 인가가 예상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복합 쇼핑몰 건립과 관련한 상권 영향평가를 광주시가 직접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대기업 유통사의 대형 복합 쇼핑몰 건립안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광주시가 쇼핑몰 입점을 허가하기 전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권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상인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가 포함된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상인대책위원회 등이 민관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복합 쇼핑몰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이 규정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천년의 비색이라 불리는 고려청자는 관상용 작품이 아닌 베개와 화분 등 생활 속 물품으로도 많이 활용됐습니다. 강진에서 이 같은 주제로 고려청자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향이 피는 듯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청자향로. 은은한 빛깔로 덧칠한 청자 베개는 고려시대 문인들의 노고남을 잠시 달래줍니다. 대나무와 소나무를 담은 청자 화분도 문방사호와 함께 서재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개막한 고려청자 특별전에서는 기존의 작품 위주 전시와 달리 청자로 제작된 일상의 물건 등을 볼 수 있고 당시 문인들이 이 같은 소소한 물건의 의미를 부여하며 지은 시문도 같이 전시돼 있습니다. 시 같은 것에서도 청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는 청자가 되게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청자에 좀 더 이렇게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던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략도 변경됐습니다. 요지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은 내장 문화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갯벌과 서원처럼 연속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청자 요지의 90%를 차지하는 강진과 해남 그리고 전북 부안군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등재 명칭도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로 변경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재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가 현재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곳의 지자체는 또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남도와 전북도 그리고 문화체청 등에도 행재정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여수에서 주택 화재로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불이 난 집안의 현관 근처에서 거주자 51살 전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출생아 수는 7,956명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했고 전남은 13.4% 감소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당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광주가 0.9명, 전남은 1.02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보다 높았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1.87명인 영광군이었고 곡성군은 0.54명으로 전남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셋째와 출생아 비중은 강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갔는데요. 광주가 21.9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은 편이라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이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요. 곳곳에는 안개도 짙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순천과 장흥, 보성 등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화순 30도, 영광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고흥 29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영암 29도, 장흥 30도로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